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잼버리 행사 안전 진행을 위해서 3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내 한 항공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내 온도가 38도까지 오르는 찜통 비행기 속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4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은 상황입니다. 체중 감소나 근육 강화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 식품 가운데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해외 직구 식품들은 전문가 처방이나 지도 없이 복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광고한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려졌다는 건데 테슬라는 주행거리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술 등 여러 건의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에 걸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강릉 37도, 광주 36도, 서울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오후부터 충남 이남 지역에는 한때 5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일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서 중대본 비상근무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 원을 폭염 대책비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앞으로 사흘간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이 넘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되자 행안부는 곧바로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또 폭염 대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17개 시도에는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는데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잼버리 온열 환자 예방대책 등을 위해 적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잼버리 행사장 내 폭염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교세 30억 원을 전라북도에 즉시 교부하겠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일 폭염 위기 경고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관계부처에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유치원과 각급 학교도 개학 시기 조정, 돌봄 대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이런 무더위에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원에서 얼음 과일, 활어 같은 특식을 제공했는데요. 차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물원에도 찾아온 33도 안팎의 무더위. 물범 바다사자들은 물 밖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친 동물들의 면역력과 활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물원이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다사자들은 싱싱한 활어와 얼린 고등어를 날름 받아먹고 얼음 조각으로 장난도 칩니다.
여름철에 이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물들도 많이 덥고 지칩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저희가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약간 좀 더위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하마 방사장. 더위를 피하고 싶은 하마들이 그늘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하마들을 위해선 시원한 얼음 과일이 제공되는데요. 하마들이 물속을 건너와 신나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일을 향해 돌진해와 긴 코를 이용해 바나나, 파인애플을 야무지게도 집어먹고 반달가슴 곰은 몸을 반쯤 시원한 물에 담근 채 과일을 즐깁니다. 동물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이렇게 동물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술 먹는 거 보니까 시원해 보이고 신기했어요. 지독한 무더위에 기진맥진해 있던 동물들도 모처럼의 특식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내 한 항공사가 요즘 같은 더위 속에 에어컨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운항해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찜통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승무원이 탈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운영하는 여객기 기내의 모습입니다. 승객들이 하나같이 안내 책자를 손에 들고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같은 항공사의 여객기. 출발 직전 온도계에 찍힌 온도가 무려 38도, 습도는 55%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찜통 같은 환경 속에 응급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보인 겁니다. 다행히 기내에 현직 간호사가 타고 있어서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고 착륙 직후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전형적인 온열 질환의 증상들인 것 같네요. 저림 증상이 있었다거나 마비되는 증상은 열 경련 쪽에 해당이 될 거고, 사우나 같은 비행기가 일터인 승무원 가운데에는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 직원들은 고객 불만 응대에 행여 응급 상황이 생길까 마음 졸이며 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뭐냐. 거의 이 정도로. 업체는 지난달 30일 편도 기준 8차례 비정상적인 온도로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운항 중인 항공기 석 대 모두 점검을 완료해 에어컨 관련 결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 해명에도 어제 한 항공기 내부 온도가 또다시 37도까지 치솟아 승객과 승무원들이 더위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대구에서 도로 중앙분리대가 불볕더위로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에 쓰러졌습니다. 대구 소성구청은 어제 오후 2시쯤 파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중앙분리대가 더위에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청 측은 폴리우레탄 재질인 분리대 하단이 열기를 견디지 못해 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은 37.7도로 측정됐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겨울인 남미에서는 아예 겨울이 사라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온이 30도를 넘는가 하면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도 이상 고온이 관측됐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공원. 민소매 차림의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년 같으면 외투를 입고 다녔을 한겨울이지만 이례적인 무더위에 두꺼운 옷은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Primero que pensé fue el calentamiento global, que digo, la verdad es un loco que estemos en 1 de agosto. O sea, ya venimos acortando el invierno y ahora esto ya es como medio impensado. 아르헨티나의 8월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어 기상 통계가 작성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인 이웃나라 칠레도 무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년과는 다르게 겨울철 뜨거운 햇볕이 고산지대에 쌓인 눈을 벌써부터 녹이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 곳곳에서 35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칠레 북쪽 비쿠나 마을 기온은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도심 곳곳과 농장 피해를 우려합니다. 산맥에 겨우내 쌓인 눈을 녹여 여름에 사용하는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rriten de manera acelerada la nieve estacional. En países como Chile, el abastecimiento de agua en la temporada seca, primavera y verano dependen de este almacenamiento natural. 남미에 불어닥친 이상기온은 북미에도 불어닥친 이른바 열돔 현상 때문인데 파라과이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현재 남아메리카 서부와 중부지방에 넓게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을 발생시키는 고기압대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면서 계절까지 바꾸고 있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59년) 가을 태풍 사라오가 전국을 강타. 사망 실종 849명, 이재민 25만 5천 명. 제6호 태풍 카누는 동중국해에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 남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2호 진로는 무척 유동적인데 동해로 북상하거나 일본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속도가 점점 느려져 거의 정체하는 모습입니다. 태풍은 동중국해에 머물다 동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어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며 다음 주 초중반에는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세력도 크게 약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해양 열 용량도 좋은 조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상하면서 급격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력은 계속해서 유지해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호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유력합니다. 갑자기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동해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 상륙한 뒤 열도를 따라 계속 동진하는 진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동해로 올라온다면 다음 주 중후반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동쪽 지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기상청은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태풍 진로가 최종 결정될 거라며 태풍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어제 지난 7월 9일에서 15일 사이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채집된 메개 모기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일열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됐다며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시점은 지난해보다 9주, 2021년보다는 4주 빠른 것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총 4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명의 2.2배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2.4%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서울, 강원 순으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질병청은 위험 지역 주민과 여행자는 메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일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폐사한 가운데 보호소 사료에서 발견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보호소의 반려동물 사료에서 발견된 AI 항원을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항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료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업체가 지난달 제조한 밸런스드 제품으로 조사 과정에서 살균, 멸균 과정 없이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사료를 회수, 폐기 조치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유증상자가 닷새 만에 400명 넘게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무부는 상태가 심각한 입원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집단으로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추사장에서 일하는 유증상자를 격리 조치했고 식약처는 의왕시 보건소와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50명 수준이었던 유증상자는 이튿날 150여 명으로 늘어났고 닷새 만에 그 수가 40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용자를 제외한 구치소 직원들 가운데 유증상자는 없으며 상태가 심각한 입원 환자나 온열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식중독 의심 신고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식중독 의심 증세 원인은 현재 보건당국이 확인 중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에서 설사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장독소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균이죠. 식재료에 오염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조리자가 손을 안 씻고 그래서 오염시킬 수도 있고 뭔가 그 과정 중에 오염된 과정이 있었겠죠.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구치소에서 나온 식사와 조리도구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결과 분석에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종 결과는 다음 주 주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체중 관리나 근육 강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해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용 효과를 표방한 해외 직구 식품 50여 개에서 위해 성분이 발견돼 정부가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체중 감소나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해외 식품들입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 기능이나 해독에 효과가 있다,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에 솔깃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안전처가 이런 식품들을 검사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서는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나 구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안전제 성분,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유사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한 식품에서는 탈모나 불임, 생리불순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고 가슴 확대 효과를 광고한 식품에서도 위해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의약품이나 마약류 성분은 전문가의 처방이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직접 배송받는 식품은 이런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위해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전성이 담보된 정식 수입 식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위해 성분이 들어간 국내 반입 차단 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식품 정보를 알리면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가능 거리를 속였다며 소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광고보다 훨씬 짧았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이 밖에도 이미 여러 건의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모델 Y 등 테슬라 차주 3명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2일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모델 Y 소유자는 소장에서 한 번 운전할 때 92마일, 148km를 운행했는데 계기판의 주행 가능 거리는 182마일, 292km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에게 광고한 주행 거리가 실제보다
2배나 뻥튀기 됐다는 겁니다. 소송 참가자들은 테슬라가 정직하게 주행 범위를 광고했다면 테슬라 모델 차량을 사지 않았거나 비용을 훨씬 더 적게 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S, 모델 Y, 모델 X 차량을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집단 소송 지위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관련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조직을 비밀리에 꾸려왔다는 의혹이 나온 이후에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차량의 광고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테슬라가 지난해 여름 라스베이거스에 전환팀이라고 하는 민원 전담팀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환팀은 주행거리 관련 민원으로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는 차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예약 취소가 주된 임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고객의 예약을 취소할 때마다 약 $1,000를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CEO인 일론 머스크의 지시에 따라 10년 전부터 배터리 완전 충전 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의 추정치를 높이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속였다며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자율주행 보조 기능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오작동 문제로도 피소된 바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이죠.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하나의 알곡에 검은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들어있는 특이한 찰옥수수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기존 품종보다 맛과 영양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 팔도 크기만한 옥수수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보급된 신품종 황금 흑찰입니다. 그동안 재배하던 강원도산 품종이 고성지역 기후와 맞지 않다 보니 열대 거세미 나방에 취약하고 수확 시기 쓰러진 피해가 빈번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키가 적고 대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쓰러짐에 아주 강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깨까지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농진청이 개발한 황금 흑찰은 하나의 알곡에 검은색과 노란색 색소가 복합적으로 발현합니다. 노란색인 알곡의 배 부위는 눈 건강에 좋은 카로티노이드가, 검은색인 등 부위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특히 최근 컬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안토시아닌은 천연염료와 식용색소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 흑찰을 검정 찰옥수수인 흑진주찰과 비교해봤더니 안토시아닌 함량은 비슷했고 카로티노이드는 무려 20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상품성에 중요한 이삭 끝달림률이 98%에 달했고 나달 100개의 무게가 흑진주찰보다 5.6g 더 무거웠습니다. 황금흑찰은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한 알곡에 동시에 발현되는 국내 최초의 찰옥수수가 되겠습니다. 황금흑찰을 드시면 눈 건강에 좋고 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항암,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씹힘성과 찰성 등을 고려한 식미평가에서도 황금흑찰은 기호도 5.5점으로 흑진주찰을 압도했습니다. 식감도 너무 찰지고 맛도 너무 달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꼭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다만 황금흑찰은 검은색 찰옥수수 열성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옥수수 품종과 함께 재배할 경우엔 반드시 2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황금흑찰 종자를 본격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딘가 비뚤비뚤하고 마치 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리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대표 화가 장 뷔비페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서툴러 보여도 그 누구보다 강한 에너지를 담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 장듀뷔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